그냥 여러 문제 주구장창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해설지 보고 이거였구나 와 다시 세모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가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점수 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순간 1시간 동안 5개의 이중지문, 3중지문을 다 복습하는 그런 순간도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뭘 준비했냐면 복습하는 법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 리뷰 플로우라고 제가 주로 불러요. 우리 로직 플로우 있죠? 우리 문제를 풀 때 우리 논리의 흐름대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복습할 땐 이 흐름대로만 복습을 해주세요. 그냥 여러 문제 주구장창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해설지 보고 이거였구나 와 다시 세모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가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점수 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문제만 풀고 그냥 해설지만 체크하고 넘어간다?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늘겠죠.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헬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그냥 자세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운동은 되겠죠. 가슴 운동이 되긴 하겠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 제대로 운동이 안 되겠죠. 제대로 딱 자세 잡고 무게 받으면서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조금 횟수를 하더라도 가슴 근육이 크는 것처럼 똑같아요. 운동처럼 여러 문제 그냥 풀고 대충 하고 답만 맞추고 풀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그럼 뭐다? 한 문제씩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다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쌓이는 거고, 실력이 쌓이면 당연히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복습할 수 있는 양이 처음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옛날에는 1시간에 막 한두 문제 복습하는 것도 힘들었다면 지금은 1시간에 실력이 늘게 되면 1시간에 막 30문제, 40문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생긴다고요. 처음부터 막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를 이제 분석할 건데 첫 번째 문법 문제 복습하는 법부터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문제 복습 질문 드릴게요. 우리 문제풀이법 로직 플로우 일단 연습하셔야 됩니다. 로직 플로우가 뭐예요? 파트 5 문법 문제면 동사 찾으시고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즉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익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트 5 문제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단어 정리도 해놓고 막 해설지 보면서 체크해놓은 거예요. 그럼 로직 플로우를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지금 ABCD가 접속사 문제니까 요 자리는 접속사 자리. 그리고 앞에 동사가 있고 뒤에 또 동사가 있구나. 그러면 잠깐만 이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구나. ABCD 더 관계대명사인데 그런데 committee 위원회 오케이. 그리고서 뒤에 갑자기 confidential이라는 명사 주어 include 동사인데 목적어까지 나와 있잖아. 그럼 불완벽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이거 혹시 명사와 함께 붙어서 쓰이면서 뒤에 동사 나머지 문장을 이끌어주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 관계대명사 항상 관사 없는 명사랑 붙어서 쓰이죠. 그런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아닐까 하고서 의미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위원회의 자격이 어떤 비슷한 경쟁 대회에서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자격을 갖춘 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되어지는 거구나. 이 에세이들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C번이구나.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장 구조도 파악하고 로직 플로우, 그렇죠? 그 흐름대로 연습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문장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법 개념, 또 보기 분석, 또 어휘 정리까지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문법적인 거. 지금 수동태 표현으로 쓰였으니까 전사 by와 함께 명사 쓰고 있고, confidential, 주어지만 요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붙어서 그리고 나머지 동사부터 문장을 이끌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who나 which 같은 경우나 whom 같은 경우는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니까 주어, 목적어 비어있는 형태도 아니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주로 쓰이죠. 이런 것들을 지워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credential, 자격이라는 뜻이구나. 경력이고 그리고 include는 포함하다는 뜻, 그리고 심사되어진다는 뜻, 단어 정리까지 쫙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이 꽉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어휘 문제는 어떻게 복습하냐? 어휘 문제 똑같아요. 우리 로직 플로우를 연습하되 우리 어휘 문제 핵심 포인트 뭐죠? 보기를 가지고 한국어로 끼워 맞추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파트 5 로직 플로우 그거 링크 하나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문장 전체를 항상 처음부터 반드시 해석하면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한 번에 정답 체크를 할 건데 어휘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휘 문제, 우리 전치사 부사 어휘 문제가 되는데 despite, then, against, enough가 있네. 오! 접전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요거 ing 표현이 있으니까 일단 부사 표현이나 이런 형용사 부사 표현은 안 되겠죠. 그럼 뭐 한다? 요 ing 수식어구고 주어 동사 주절 문장 나와 있구나. 그럼 전치사 AC 둘 중에 하나 어휘 문제가 되는구나. 어휘 문제니까 한 문장 전체 다 보기로 했지? 하고서 보는 거예요. Having reported a slight increase in quality sales numbers. 그러면 뭔가 약간의 수익에 있어서의 증가를 보고했어. 근데 요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facing bankruptcy, 파산을 직면하는 중이다. 수익이 증가했는데 왜 파산을 직면하고 있지? 그래서 상반적인 전치사 정답이 A번이구나. 요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 로직 플로우를 연습하시고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법 개념, 보기 분석, 어휘 정리 다 하는 겁니다. A번,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against, 뭐뭐에 대하여, 대항하여 또는 기대어 이런 표현의 전치사, 또 then은 부사고요. enough는 주로 투부정사랑 함께 쓰이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slight increase, 약간의 증가? 보고했다. 약간의 증가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despite과 still 되게 자주 쓰인다 그랬죠, 선생님이. 상반의 전치사, 접속사, 부사와 함께 쓰여서 still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는구나. bankruptcy 파산이고 그걸 직면하고 있다. 문장 전체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복습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인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문법이든 어휘 문제든 복습이 됐죠?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3단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실 3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해서 독해 파트를 어려워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파트 6, 7부터는 결국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기 위해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빨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복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 한 문장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Despite having reported a slight increase, 약간의 증가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 수치에 있어서 근데 OTP 모바일 이 회사가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직면하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내용 파악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적어도 4-5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Despite having reported a slight increa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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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또 밑에 아까 좀 그 문법 문제도 the essays, 이런 에세이들이 심사되어지는구나. 위원회에 의해서. 근데 위원회의 자격이 경력을 포함하는데 비슷한 경쟁에서 경력을 포함한다. 이건 수동태 표현이니까 한국말로 이해하면 이 에세이들은 자격을 갖춘 이런 비슷한 경력에 있어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위원회에 의해서 심사가 된다. 한 문장이 머릿속으로 한 번에 흡수되고 빠르게 흡수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 이 한 문제에 대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해설지 보고 이거 소유격강량명사 뒤에 명사 크레덴셜 붙어있구나. 오케이. 세모 넘어가서 이 문제 디스파이 뭐뭐에도 불구하고구나. 오케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단어 정리 대충 해놓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이렇게 꼭꼭 씹어 먹듯이 우리 밥 꼭꼭 씹어 먹듯이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지 당연히 실력이 되는 거고 이 마지막 3단계 한 문장 해석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 오답 노트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실제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 오답 노트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거 딱 깔끔하게 스크립 해가지고 딱 공책 사가지고 거기에 깔끔하게 막 색연필을 실제로 그런 학생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렇게 오답 노트 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글씨도 너무 잘 쓰시고, 두께도 막 이만하고, 물론 그분 목표 점수 맞아서 졸업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두꺼운 오답 노트를 깔끔하게, 그거 누구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보여준 건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T라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물론 그분 목표 점수도 맞긴 하셨지만, 그렇게 오답 노트를 공들여서 만들 시간에 차라리 단어 하나를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린 이 시험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아름답고 막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만의 오답노트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공책이나 책이 있으면 거기서 공부를 했겠죠? 그걸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또는 뭐 아이패드로 공부한다? 그걸 캡처하세요. 방금 요거 공부했던 거 이렇게 단어 정리도 막 옆에다 해놨던 거를 이대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캡처를 하거나. 그래서 뭐 한다? 즐겨찾기 앨범에 추가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는 길에 그걸 넘기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더 차 있겠죠.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 넣어서 요렇게 넘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언제? 시험장 갈 때나 아니면 그냥 출퇴근할 때 아니면 뭐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독서실 왔다 갔다 할 때 지하철 탈 때 이런 거 슉슉슉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답노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복습하셨으면 좋겠고 Review Flow, 복습의 흐름대로만 정리해주세요. 파트 7, Review Flow, 복습의 흐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은 파트 5, 6, 복습법 공부했던 것 같고 오늘은요, 파트 7의 복습의 흐름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Study smart, review right. 똑똑하게 공부하고 제대로 복습하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파트 7 Review Flow의 1단계는요. 일단 문제당 1분 설정하고 풀어주세요. 단일 지문은 한 문제당 1분씩 하되 무조건 마이너스 1분 설정하세요. 무슨 말이냐? 두 문제짜리 단일 지문은 두 문제면 2분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이면 그렇죠. 1분 설정하시고요. 1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문제짜리는요. 당연히 3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분에서 2분. 네 문제짜리 단일 지문은 당연히 4분이 아니라 3분으로 줄여서 푸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단일 지문인데 그렇게 풀로 채워서 풀 거예요? 그럼 우리 이중지문, 삼중지문은 어떻게 풀게요? 이중지문, 삼중지문은 5문제씩 나오죠? 5분에서 6분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6분은 너무 길지 않나요? 네, 길어요. 하지만 단일 지문에서 줄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5분에 푸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하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늦어도 6분 안에는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일단 문제당 1분씩 설정하고 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직 플로우, 논리의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어쨌든 푼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항상 논리의 흐름,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어떤 순서대로 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파트 7의 논리의 흐름 뭐였어요? 링크 하나 띄워드릴까요? 오케이, 파트 7 논리의 흐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거부터 보고 오세요. 첫 번째, 구체화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 문제 키워드 잡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문제 키워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서 패러프레이징 연결하는 연습하는 게 파트 7의 독해 연습입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패러프레이징 연습까지 하면서 문제 키워드가 지문에서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는 훈련까지 한 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파트 7 지난번에 우리 로직 플로우 설명하면서 우리 3중 지문을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그때 우리 이거 제가 설명했던 그 필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는 복습법이니까. 그러면 로직 플로우 첫 번째 구체화 A, B, C 요 3개의 지문이 있고요. 그리고 5문제 중에는 2개의 연계 문제가 나오겠구나. 제가 연기하듯이 갈게요. 연기 잘 못하긴 하는데 복습 연기하는 거 제가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about Empire Group Empire Group에 대한 얘기고 3개짜리 문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목록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구인 광고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원자겠지? 요거 리크루팅 스페셜리스트가 쓰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원자한테 쓰는 거고 2개의 문단이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잡았던 우리 키워드가 뭐였지? 두 번째 이 키워드 내용 파악 문제 그리고 true 문제 그리고 요 미철 씨가 편지를 왜 쓰고 있냐? 단순 키워드 문제구나. 이렇게 구체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복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풀고 나서 복습을 하면서 채점을 하고 나서 이 답을 맞추면서 어떻게 다시 풀 건지 로직 플로우를 통해서 복기를 하겠죠. 그럴 때 패러프레이징 연습까지 하세요.
191번의 첫 번째 요 C번 답변은 당연히 노란색 Commercial and Residential Construction Project를 하는 데니까 Commercial and Residential이니까 그대로 나왔네. 그리고 Structure, Builds로 나왔구나. 동사 Builds로 paraphrasing 해놨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까지 하는 게 2단계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해석 연습까지 우리는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복습을 다 끝내고 났어요. 자, 막 패러프레이징 복습하고 막 지금 뭐 이 문제 우리 초록색 이거 연계 문제지. 맞아. to position이니까 여기서 지금 upper income residence에 대한 to position 브리즈번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답이 C번이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을 다 했다 칩시다. 195번까지 다 연습했네. 그리고 나서 무조건 뭐 한다? 해석 연습하셔야 됩니다. 해석 연습이 뭐예요? 한 지문씩 꼼꼼하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대충 문제 풀고 답만 맞추지 마시고요. 그럼 어려웠던 문장 및 단락을 따로 표시하세요. 아까 전에 내가 해석하면서 좀 버벅거렸던 부분을 해석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 분석하시면서 문법 개념도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어휘까지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 문장 해석이 좀 어려웠다. 이 부분 되게 길다. 그래서 어려웠으면 해석해보는 거예요. 현재 요 그룹은 수행합니다. 커머셜하고 그리고 레지던셜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45개 국가에서 시행하는구나. including 이거 전치사 표현이다. 파트 5에서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전치사 표현이니까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이런 포함해서 45개의 도시에서 어떤 건설 현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이 그룹이구나. 이렇게 내용 파악이 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단어 정리도 됐을 거고 패러프레이징 연결하는 연습도 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문장 해석도 해봤을 거예요.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럼 마무리 단계,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전체 지문을 5번 이상 속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속독하는 연습이 뭘까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이걸 다 공부했잖아요. 단어를. 그리고 문장도 다 해석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게 속독하면서 한국어처럼 받아들여지는지 이해가 되면서 해석이 되는지 속독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속독 클래스에서 조금 착안을 한 건데 독해 속도 높이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해 속도 높이는 연습. 그런데 5번 이상 읽을 때마다 시간을 재주시고요. 조금씩 더 빨리 읽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문단을 다 읽는데 이 지문을 다 읽는데 2분이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5번째는 적어도 1초라도 더 적게 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 중얼중얼 거리셔도 되고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쭉 가서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Your City of 뒤에 멜버른까지 나와 있죠. 됐나요? 그러면 읽었을 때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국어로 이미 다 번역도 되어 있고 이미 단어 정리도 다 되어 있고 문장 구조도 내가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정답도 다 표현을 정리해놓은 상태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쫘르륵 읽었을 때 내가 공부가 다 한 상태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5번 이상 연습하시고요. 그러면서 독해 속도 높이는 연습하면서 벌써 내가 5번 이상 읽고 있죠. 벌써 독해 연습도 그것 자체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5번째 역시나 오답 노트는 사진 찍어서 어디에 넣는다? 즐겨찾기 앨범에 넣어놓으세요. 즐겨찾기 앨범에 어떻게 넣는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제가 넣어놨죠? 오케이. 넣어놓고 191번 문제 어려웠어. 이거 Commercial and Residential Structure를 아까 여기서 어떻게 연결했지? 맞아. 이렇게 연결했지. Construction Project로 연결했구나. 이런 것들을 언제 본다?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니면 시험장 가는 길에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답 노트 하는 법까지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결국 그러면 파트 5, 6나 7이나 결국 마지막 오답 노트는 똑같고요. 우리 리뷰 플로우 어떻게 한다? 파트 7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반드시 문제 설정하고 푸세요. 실제 시험장인처럼. 두 번째 로직 플로우 연습을 하시고요. 지문에서 패러프레이징 연결하는 연습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답으로 연결되는지 로직 플로우 논리의 흐름을 정리하다가 패러프레이징 연습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 해석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어려웠던 문장이나 단락을 따로 표시해 놓고요. 그걸 다 복습한 다음에 문장 분석하고 문법 개념도 보시면서 어휘 정리까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고 필기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지문을 5번 이상 속독하는 연습, 즉 독해 속도 높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독해 문제는 이 지문이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실력이 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한 지문 복습하는데 저는 3중 지문 하나 복습하는데 거의 1시간 걸리셔도 돼요. 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실력이 쌓이면 아는 단어도 많아지면 질수록 그렇죠. 시간이 줄어들겠죠. 어느 순간 1시간 동안 5개의 2중 지문, 3중 지문을 다 복습하는 그런 순간도 올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900점 넘어요. 아시겠죠? 우리 RC 복습법 리뷰 플로우에 이어서 LC를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듣기 공부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듣기 리뷰 플로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Study smart, review right, 똑똑하게 공부하고 제대로 복습하자라고 했죠. 그럼 LC는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 복습의 흐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단계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듣기는요, 귀가 아니라 뇌로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즉, 아는 만큼 들리는 거지. 내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인데 이걸 1000번, 10,000번, 막 수십 번 들어도 절대로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뇌 속에서 아는 만큼 들릴 겁니다. 즉, 모르는 단어 및 표현은 100번, 1000번 들어도 모릅니다. 토익 LC에 나오는 단어 및 표현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 및 핵심 표현들을 먼저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업시간, 제 수강생이시라면 수업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리는 표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스텝 1으로 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문제를 푸세요. 뭐 듣기는 시간 재고 풀 필요 없죠? 그냥 방송에 나오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먼저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채점까지 해온 거예요. 또는 저한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은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들으세요. 내가 그 내용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주세요. 수업 시간에 다룬 지문은요. 문제가 나왔던 포인트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내가 처음 문제를 풀었던 지문들은요. 실점처럼 문제를 푼 뒤 한번 다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 꺼내지 마세요. 스크립트 꺼내지 말고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The 25th annual Chatterton Marathon took place earlier today. 질문, 이렇게 한 문장을 들었는데 한 문장을 들었을 때 내가 해석이 되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 문장을 들은 직후에 동사가 잡히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 25th annual Chatterton Marathon took place earlier today. took place. 들리면 주어 동사 연결해보고 해석했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The race began at 8:35 a.m. after a slight delay due to a technical problem with the announcer's microphone. 자, 되게 길어졌죠.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최대 5번까지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race began at 8:35 a.m. after a slight delay due to a technical problem with the announcer's microphone. 자,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요. 5번 들어도 안 들리면 스크립트를 이제 확인을 할 건데 5번 꼭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점검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A와 B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의 수. A 경우의 수입니다. 스크립트를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RC 문제 아니에요? 독해? 그럼 RC 공부처럼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눈으로 해석이 완료가 되면 그 문장을 다시 귀로 들으면서 해석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보니까 우리 뭐가 있냐면 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요 문장을 내가 귀로 들어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The race began at 8:35 a.m. 잠깐만, slight delay?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지? due는 무슨 뜻이고?
경주가 마라톤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잠깐만, 프로블 테크니컬, 눈으로 봐도 해석이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RC처럼 단어 정리하시고요. 문장 구조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나.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전치사 플러스, 그래서, 요거 테크니컬 프로블, 잠깐만, due to가 뜻이 뭐지? 사전도 찾아보시고. 때문에란 뜻이네? slight? 뜻이 뭐지? 약간이란 뜻이구나. 약간 딜레이. 약간 지연된 후에. 그래서 해석해보면 마라톤 경주가 시작했습니다. 8시 35분에. 그리고 후에 약간의 딜레이 후에 뭐 때문에? 기술적 문제 때문에. 요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 귀로 들으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A인 경우는 웬만한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석 연습을 하시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 B번 경우의 수로 많이 가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스크립트를 보니까 해석이 쉽게 되는 거죠. 방금 문장 다시 볼게요. 스크립트를 보니까 에이 뭐야? 이런 문장이었어? 뭐야. 경주가 8시 30분에 시작하고 약간의 딜레이 후에 시작한다는 거고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시작한다라는 그런 문장이었구나. 근데 내가 귀로만 안 들렸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뭐 한다? 반드시 스크립트를 보면서 LC 파일 성회 속도에 맞춰서 동시에 따라 읽는다. 이거 여러분들 뭐로 많이 알고 있어요? shadowing. 그렇죠.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힘없이 따라 할 수 있게 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면서 하셔도 돼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연기 좀 할게요. 오케이, 갑시다. The race began at 8:35 a.m. after a slight delay due to a technical problem with the announcer's microphone. The first runner 마이크로폰.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따라하는 겁니다. 연기 더 할게요. The race began at 8:35 a.m. 놓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또 한 번 갈게요. The race began at 8:35 a.m. after a slight delay due to a technical problem with the announcer's microphone.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린 어디로 넘어간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됐어요? 그러면 3단계 갈게요. 3단계 가시면요. 다시 들으면서 문제 핵심을 분석할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끝까지 왔다 칩시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서 이제는 문제 핵심 분석을 할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빠르게 캐치하는 연습. 그럼 이제 뭘 꺼내는 거예요? 파트 4. 이 문제를 꺼내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우리 불토익, 물토익이라고 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예요. 그거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제공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 파트 4는 로직 플로우. 첫 번째 뭐 한다? 키워드를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 마라톤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왜 딜레이 됐는지 이런 거 문제 키워드 잡는 연습해 보시고 ABCD 보기도 먼저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 시그널과 패러프레이징 연결 연습, 그리고 또 문제 유형은 어떤 문제인지, 또 정답 정답 또는 오답 보기 분석을 하시고요. 어휘 정리까지 해보시면서 왜 틀린 문제는 틀렸는지 그거까지 꼭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금 첫 번째 우리 이 부분 들어보시면 The 25th annual Chatterton Marathon took place earlier today. 자, annual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이거 매년 열리는 마라톤이구나. 그래서 annual이라는 걸 그냥 annually라고 패러프레이징해서 연결해 놓고 있구나. 그래서 C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동시에 근데 2만 명의 사람들 아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왜 정답이 아니지? 요거 들어보시면 뭐가 되냐면 들어보세요. The race attracted approximately 20,000 runners and countless spectators. 내가 분명히 이거 20,000, 우리 2만 명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2만 명의 관중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 2만 명의 관중이 아니라 주자들, 여기 참석한 주자들이 2만 명이고 관중들은 아예 셀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그래서 오답이구나. 그럼 2만만 듣고 20,000만 듣고 내가 연결하면 안 되겠구나. 내용 파악을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보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답과 오답 보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 단어 정리까지 됐다고 칩시다. 자,
한 지문을 완벽하게 단어 정리까지 되고 우리 문제 정답 키워드까지 잡고 막 보기 정리까지 막 rarely 거의 뭐 많다 다 어휘 정리까지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 한다? 최소 5번 이상 반복 듣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 들었으면 다 정리했으면 이제 모르는 단어도 없을 거고 이 지문에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없을 거예요. 왜? 만약에 A 경우면 요거 RC 공부처럼 문장 구조도 분석했고 우린 쉐도잉도 다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한국어처럼 이제 하나의 지문이 다 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들어볼게요. The 25th annual Chatterton Marathon took place earlier today. Ah. The race attracted approximately 20,000 runners and countless spectators. The race began at 8:35 a.m. after a slight delay due to a technical problem 기술적 with the 문제. announcer's microphone. 오케이. 이렇게 진짜 원어민이 돼보는 거예요. 왜? 다 정리해놨잖아요. 즉, 듣는 동시에 바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린 문제 출제된 포인트까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출제된 포인트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단계는 역시 뭐 한다?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우리 RC 파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진 찍어서 즐겨찾기 앨범에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 시험장 가는 길에 넘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서 쇽 넘기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LC 파트 리뷰 플로우를 정리해봤고 그럼 우린 전 파트 다 정리한 거예요. RC부터 했죠. 5, 6, 7 정리했고요. 그리고 1, 2, 3, 4까지 이거 똑같이 복습법을 정리해주셔서 적용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